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새 특집으로 또 조정장을 대하는 마음가짐, 역시 옛날에 몇 번 방송했던 내용인데 재탕을 해보겠습니다. 약세장에 설파할 필요 없다. 자, 초보 유입자들을 위하여 또 영상을 제작합니다. 최근에 연말과 연초에 블로그 구독자만 약 200명이 넘게 증가했대요. 자, 그래서 미리 결론 내리면 그 S&P 500 지수나 나스닥 100 지수는 연중 내내 1년 보유한다 그러면 마이너스 10% 안팎으로 이런 조정장을 겪는 일은 일상다반사입니다. 뭐 1년에 뭐 서너 번 정도 마이너스 10% 정도는 고점 대비 하락을 해요. 그래서 이런 기회가 오면 여윳돈이 있으면 그냥 추가 매수하고 돈이 없으면 그냥 가만 내버려 두면 곧 전고점을 회복합니다. 그러니까 뭐 불안해할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개별 주식에 투자하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전고점을 회복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사상 최고점을 돌파하고 이제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 고점 대비 약 뭐 3% 정도 떨어졌대요. 그리고 또 환율이 올라가지고 실제 하락폭은 그거보다 적겠죠. 작겠죠. 그죠? 그래서 조금 조정받았다고 세상 망한 것처럼 또 떠버리는 사람들 있죠. 그죠? 그런 시장의 바보 예언가들. 그리고 또 전고점 돌파했다고, 작년에 그 전고점 돌파했다고 또 레버리지 찬양하거나 이렇게 또 2022년에 이런 사람들 다 죽고 없어졌는 줄 알았는데 레버리지 찬양하러 또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이런 사람들의 또 가문이슬에 포트폴리오 왔다 갔다 하다가는 장기 수익률 폭망한다 그랬죠. 그죠? 자, 레버리지 ETF 투자해가지고 부자 된 사람은 미국에도 없고 한국에도 없습니다. 그런 거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200명 넘게 증가했다. 초보 유입자들을 위하여 재탕 몇 개를 소개해 본다. 자, 조정장을 대하는 마음가짐. 요 옛날에 이 뮤추얼 펀드 상시 이 책 소개하면서 그 피트 번스타인의 말을 인용을 했죠. 그죠? 그래서 요거 한번 꼼꼼히 읽어보시고, 자, 3% 하락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2022년에는 약 24% 하락했는데 이 전고점 다 회복하고 지금 약간 조정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2022년에도 그냥 꾸준히 늘 하던 대로 여윳돈 있으면 매수하고 뭐 연초에 또는 연말에 그 연금저축 계좌에 납입 한도까지 채운 사람은 연말쯤에 플러스 30% 이상의 수익을 거두었을 것이다. 여러분들의 계좌를 보면 알 겁니다. 그죠? 그래서 먼저 조정장을 맞은 여러분에게 이제 작은 위안을 주기 위하여 이 피트 번스타인이라는 사람이에요. 피트 번스타인의 말을 소개하자면 피트 번스타인이 누구냐? 요다처럼 생겼죠. 그죠? 별명도 요다입니다. 요다. 그래서 약세장에 설파할 필요 없다. 요거는 이제 피트 번스타인이 한 말이 아니고 제가 이제 인용한 겁니다. 제가 제 식대로 표현한 거예요. 자, 이 강세장이 장기 투자자들에게는 이 강세장이든 약세장이든 뭐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죠? 강세장이라고 좋은 것도 아니고 약세장이라고 나쁜 것도 아니다. 자, 강세장은 장기 투자자들에게 크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약세장도 피해를 끼치지 않는데 강세장은 이제 자산 가치를 높이지만 이에 비례하여 그 시점 이후에 포트폴리오가 낼 수 있는 미래 실질 수익률의 감소를 가져온다. 이게 뭔 소리냐? 저 밑에서 이제 패러프레이징을 한번 해볼게요. 강세장이니까 비싸게 살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장기 수익률이 감소할 수 있고, 약세장은 또 싸게 살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미래 수익률의 증가로 상쇄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인생 후반부에 이렇게 강세장이 펼쳐지면 좋겠고, 그죠? 이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이 초기 시기에는 약세장이 펼쳐지면 또 싸게 살 수 있으니까 우리 포트폴리오에 이상적이겠지만 그런 타이밍을 이제 우리 능력 밖이죠. 그죠? 그냥 그런 거는 시장이 점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 공부 삼아 아래에 원문도 한번 쭉 읽어보시고 이 빨간색 표시된 거는 둘 중에 어법에 맞는 어휘도 한번 골라보세요. 영어 공부 삼아. 뮤추얼 펀드 상식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저 말을 이제 쉽게 설명하자면 강세장이라고 좋아할 필요가 없는 게, 강세장에서는 이제 비싸게 사니 포트폴리오의 장기 수익률은 저조할 것이고, 약세장에서는 또 싸게 살 수 있으니 포트폴리오의 장기 수익률은 좋아질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몇천만 원으로 이제 투자를 시작했는데 앞으로 연금계좌에 투입될 돈이 요 몇천만 원보다 큰 돈이면 앞으로는 약세장이 펼쳐지면 좋겠죠.
그죠? 젊은이들에게는 약세장이 펼쳐지면 좋겠고, 이미 수억 원이 투입된 은퇴를 앞둔 이런 사람들에게는 강세장이 펼쳐지는 게 좋겠죠. 그죠? 하지만, 이런 거는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냥 시장이 점지해 주는 것이다. 한번 읽어보시고, 그래서 뭐 듣고 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뭐 초등학교만 나와도 할 수 있는 얘기지만, 이렇게, 제가 또 이런 답변에, 이런 질문을 또 자주 받았거든요. 제 견해라고 이런 견해를 소개하면 또 여러분이, 미심쩍어 할 테니까, 그래서 피트 번스타인의 말을 인용해 봤습니다. 그죠? 자, 이런 거는 사실 신도 대답하기 어려운데, 피트 번스타인은, 거의 이런 책을 썼다. 이런 책을. 그래서 신도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에 대한 정답은 이렇게 피트 번스타인이 얘기를 해줬다. 이 피트 번스타인의 저서입니다. 그래서 위에 그 피트 번스타인의 말을 경시하고 또 마켓 타이밍 노려가지고 포트폴리오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들은 말로가 어떻게 됐는지 그 존 보그레거를 여러 차례 소개하면서 수백 번 언급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요 얘기들은 위에서 쭉 했던 얘기고, 아무튼 이렇게 포트폴리오 왔다 갔다 하다가는 장기 수익률이 이렇게 된다. 자, 그래서 뮤추얼 펀드 상식에 있는 내용들을 몇 가지 이제 언급해 보면, 이렇게 유명 언론에 나오는 이런 투자 예언가들 보도 거의 뭐 점괘 수준이죠. 그죠? 점성술 수준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점괘대로 투자했다가는 역시 폭망한다. 그래서 요 도표 예전에 본 적이 있죠. 그죠? 이렇게 자기들이 아는 게 많을수록 자기의 그릇된 확신에 대한 예측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아는 게 많을수록, 정보가 증가할수록 자신의 예측력에 대한, 이 잘못된 예측력이에요. 그죠? 확신은 높아진다. 그래서 예측은 쭉 이렇게 떨어지는데 실제 예측 결과는 이렇게 잘 안 맞는데, 이렇게 자기의 그릇된 확신만 이렇게 증가해요. 그래서 요런 구간에서 전 재산을 배팅했다가는 파산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금융공학 전공자들, 그리고 투자은행의 애널리스트한테 1년 뒤에 금리 오를 것이냐 내릴 것이냐 이런 거 좀 맞춰봐라 라고 이렇게 설문조사를 해도 이런 사람들도 못 맞힌다 그랬죠. 그죠? 자, 금리가 실제로는 내리고 있는데 금리는 오를 것이다 라고 예측하고, 그 반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전문가들의 예언 안 맞습니다. 뭐 이 사람들이 무능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랬죠. 이런 사람들이 오늘의 100가지 조건으로 뭔가를 예언한다고 그러면 내일이면 그 100가지 조건이 모두 틀어질 수 있다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런 권위 있는 언론, 요 도표에서는 이제 비즈니스 위크하고 타임지, 이런 권위 있는 언론의 시장 예측 보도에 따라 투자했다가는 역시 아래 꼴납니다. 그죠? 예전에 했던 내용이니까 그냥 한번 쭉 읽어보시면 돼요. 블로그 같이 가지고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전형적으로 시장을 거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잘못 예측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언론의 보도에 따라서 투자했다가는 이 투자자들 전부 다 망했습니다. 큰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기회를 놓쳤고, 그리고 큰 손실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역시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베어마켓이 올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 이후에 시장은 폭등했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더 읽어보면 좋은 포스팅, 역시 여러분들의 그 신규 구독자들의 질문들을 모아 가지고 더 읽어본 좋은 포스팅을 몇 가지 소개하겠는데, 자, 여러분이 이제 뭐 주식 투자 처음 시작하면서 이런저런 투자 카페나 투자 커뮤니티에 가입해 가지고, 그런데 네임드 회원들의 뭐 글을 볼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런 것들 다 멀리해야 됩니다. 물론 뭐 제 유튜브도 볼 필요 없죠. 좋은 책을 읽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투자 커뮤니티, 주식 유튜브, 이런 거 멀리해야 되는 이유, 요 글을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주식 투자 공부, 여러분의 그 투자 수익률 향상, 1도 도움되는 게 없다 그랬죠. 그죠? 그리고 또 지수가 사상 최고점을 돌파하니 레버리지 찬양하는 사람들이 또 나오네요. 그죠? 그래서 레버리지 해도 되나요? 라는 질문이 또 최근 댓글에 많이 달리고 있습니다. 그죠? 거듭 얘기하지만 레버리지 ETF 투자해가지고 부자된 사람은 한국에도 없고 미국에도 없다. 깡통 찬 사람은 수두룩 빽빽하다. 그래서 이 바닥에 푼돈 잃고 크게 있습니다. 뭐 100만원, 1000만원 벌어봤자 그 2배, 10배로 뱉어냅니다. 이 바닥에 수학적 공리다. 요 글을 읽어보시면 됩니다. 요 글을 읽어보시면
그리고 또 그런 또 투자 커뮤니티에 또 이런 이상한 투자 전략 들고 와가지고 뭐 이제 자기가 이런 투자 전략으로 백테스팅 해보니까 뭐 연복리 수익률이 20% 시장 수익률의 2배 정도는 가뿐히 나오더라. 그래 지수 이기기 너무 쉽다. 문제도 아니다. 라고 이렇게 흰소리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죠? 역시 말짱 헛방이다. 말짱 헛방이다. 투자 전략 만들고 팔아먹는 이런 사람들도 요즘에는 그 투자 전략 파는 사람도 있대요. 몇백만 원씩 받고. 자, 이런 사람들도 자기 전략 믿지 못하고 자기 전략대로 투자하다가 깡통 찹니다. 그리고 자기 전략대로 투자도 안 해요. 몇 달, 며칠 해보다 말아요. 제가 한 말이 아니고 그 버튼 벨킬이 한 말입니다. 그 사람이 직접 설문조사 한 적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클로스에는 그 균형보건 포트폴리오 있죠. 균형보건 포트폴리오. 이 클로스에는도 이런 거 안 했습니다. 자기가 만들었지만 자기는 이런 거 실천 안 했어요. 왜? 세금과 수수료 때문에. 그리고 벤저민 그레이엄도 말년에 그 담배꽁초 전략 있죠. 그죠? 저 PBR 전략 그런 거. 이런 거 불가능하다.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그래서 그냥 개인 투자자들 여러분은 인덱스 펀드 투자하라고 했어요. 그죠? 이런 사람들도 결국 이렇게 가치 투자 이런 게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불가능하다라는 거 다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덱스 펀드 이념적 모델을 만들었던 유진 파마, 효율적 시장 가설의 유진 파마, 이 사람도 이 사람은 자기가 이런 이념적 모델을 만들었으니까 인덱스 펀드 패시브 투자를 실천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사람은 이상하게 또 액티브 펀드 운용하다가 이 존 보글한테 비판을 받았다. 그리고 해리 마코이츠도 역시 마찬가지다. 이렇게 이런 투자의 거장들도 이렇게 은행일치, 자기의 이론 실천하기가 이렇게 어렵다. 실천하지도 않았고. 그래서 이런 신박한 투자 전략 따위를 믿으면 안 되는 이유, 이 포스팅을 참고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 투자 커뮤니티에서 그런 글을 볼 때마다 그 사람 따라했다가는 필망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운용하는 단톡방, 리딩 그런 거 하시면 역시 그 사람의 지갑은 불어나고 여러분의 지갑은 줄어듭니다. 그죠?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자, 역시 이런 포스팅들 읽어보면 투자 전략 그런 거 전부 다 헛방이다. 아무 짝에도 쓸모없다. 그리고 또 이런 질문하는 사람도 있대요. 이제 인덱스 펀드 패시브 투자를 X나 Y나 누구나 알게 돼가지고 모두 다 이렇게 SPY, IBB 그런 ETF, S&P 500 ETF만 투자하면 ETF 버블 생기는 거 아니냐 라고 또 걱정하는 이상한 사람들도 있죠. 그죠? 역시 식자우환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뭐 자기가 아는 게 많다고 생각하겠죠. 하지만 식자우환이다. 그리고 제대로 아는 것도 아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나오지만 그런 사람들은 주변의 인덱스 펀드 투자자들만 봐서 자기의 그 커뮤니티, 뭐 자기가 투자하는 주변 사람들만 보니까 누구나 이렇게 인덱스 펀드, 뭐 연금저축 하는 것 같죠. 그죠? 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투자자 전체에 비해서 극소수입니다. 극소수. 100명 중에 98명은 여전히 개별 주식하고 위험한 파생상품, 레버리지 그런 거 합니다. 인덱스 펀드 패시브 투자 안 해요. 그리고 SPY, 뭐 인덱스 펀드를 투자한다고 하지만 4848 하겠죠. 그죠? 그런 건 패시브 투자가 아니라고 했죠. 피델리티, 운용자산 10.3조 달러의 그 피델리티 자산운용에서 S&P 500 인덱스 펀드에 투자되는 돈이 얼마일까요? 이 전체 자산의 약 4.6%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이마저도 기관 투자자고 개인 투자자가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뭐 반반이라 그러면 전체 자산의 개인 투자자 개인 투자자 비중은 요 전체 자산의 2.3%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 피델리티가 1988년부터 S&P 500 인덱스 펀드 그 뮤추얼 펀드 가입을 받았대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또 S&P 500 인덱스 펀드를 얼마나 또 보유하는지는 모르죠. 어느 기간, 얼마 정도까지 보유하는지는 모르죠. 그 캠피시 말대로라면 패시브 펀드 평균 보유 기간이 약 18개월 정도라 그랬거든요. ETF 같은 경우에는 150일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거듭 말하지만 인덱스 펀드, 패시브 투자, 장기 성과의 결실을 누리는 사람은 개인 투자자들 중에서 2% 정도에 불과하다. 그래서 인덱스 펀드, 패시브 투자는 생각만큼 그렇게 쉽지가 않다. 여러분 해봐서 잘 알 겁니다. 그죠? 주변에 얼마나 유혹이 많습니까? 그러니, 여러분은, 뭐 저렇게 이런 이상한 얘기 듣지 마시고, 자, 여러분은 아주 남들이 가지 않은 그 힘든 길을 가고 있고, 일반적인 여러 개인 투자자들이 하는 그런 도박성 개별 주식이나 그런 마켓 타이밍을 이용한 싸게 사서 비싸게 팔겠다. 라고 하는 필망의 길을 가지 않고 아주 여러분은 힘든 길을 가고 있는 소수의 사람이니, 그리고 그 길의 끝에는 고진감래의 결실이 기다리고 있으니 주변에 그런 어중이 떠중이들 이렇게
패시브 버블 걱정해도 아랑곳하지 않고 여러분의 길을 가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결론 내리면 위에 다 했던 얘기입니다. 그죠? 그냥 한번 쭉 읽어보시고. 그래서 이렇게 조정장에서 이렇게 시장의 소음에서 멀어지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런 운동을 하시면 됩니다. 그죠? 이런 운동. 이렇게 절벽에 붙어 있으면 아주 그냥 일체 잡념에서 벗어날 수 있겠죠. 그죠? 자, 이상 오늘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